안녕하세요. 수능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2 9월 대수능 모의평가 시험 보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 며칠 전국적으로 비도 내리고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면서요.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가장 긴장된 모습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9월 모의평가가 그 어떤 시험보다 긴장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학생들에게는 여름방학을 나름대로 잘 보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또 긴장감이 있었을 거고요. 9월 모의평가가 우리가 곧 있게 되는 수시 지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보다도 많은 긴장감 속에서 치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흘러간 시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꼼꼼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수능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학습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저하고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번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하고 나서요. 우리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난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작년 수능은요. 말도 안 되게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분명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모평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죠. 1등급 컷이 42점, 그리고요 29점만 맞아도 3등급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 모평은 지난 6월 모평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고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올해 수능 난도가 비교적 이 9월 모평과 비슷하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출제 유형을 보면 지식형 문항과 풀이형 문항의 비율을 봤을 때요, 여전히 지식형 문항의 출제 비율이 7 정도,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값을 넣어서 정량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한 3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학습을 할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7대 3의 비율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도 한 50% 정도가 직접적인 연계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가 됐냐 보면 그동안 출제가 쭉 되었던 9문항 그리고 6문항, 5문항의 출제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역학과 에너지 부분에서 9문항 중에서 뉴턴 역학이 6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여전히 난도 높은 문항이 뉴턴 역학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지만 앞으로 어떠한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9문항, 6문항,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턴 역학 이외의 문항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 그리고 연력학 문제, 그리고 핵반응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러면 어떤 문항이 고난도 문항이었나 크게 3문항 정도로 생각해 보자면요, 첫 번째는 11번 문제예요. 빗면상에서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가속도가 같아요. 가속도가 같으면 그 속도차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문제풀이에서 써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 빗면 문항은 분명히 2022 수능에서도 중요하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19번 문항, 우리 이런 유형들 많이 연습했잖아요. 점전화 3개가 나오고 서로 전기력이 작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체적으로 한 개라고 봤을 때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모든 전기력을 합하면 0이다라고 하는 거 문제 써먹어야죠. 그런 스킬들이요, 이런 난도 높은 문항들을 풀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20번 문항입니다. 20번 문항은 드디어 우리가 6월 모평 때도 확인을 했지만 마찰 구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상황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충돌 문제요.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이번 9월 모평에서도 그렇고 6월 모평에서도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도요.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두 물체의 충돌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써먹을지를 굉장히 수식은 복잡하지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도 있고요. 보존되지 않는 구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난도 높은 문항이었고요. 20번 문항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20번을 풀다가 종이 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학교에 저희 반 학생들을 봐도요. 20번 문항까지 못 풀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문항 이외에 18번 문항 같은 경우도 어려웠죠. 하지만 18번 문항 잘 보셔야 돼요. 우리 6월 모평 때 여러분들 어렵게 했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두 물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그 정도를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 그래프를 제대로 이용하고 제대로 문제 써먹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해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첫 번째는 어려운 뉴턴 역학 문항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난도의 문제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해요. 하지만 3등급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6문제가 출제가 되는 어려운 뉴턴 역학 문항들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되고요. 마찰력이 나와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중심으로 사례 중심적인 부분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교과서에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70% 정도가 출제가 되는 지식형 문항들에 대한 준비를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미뤄두었잖아요. 그동안 어려운 뉴턴 역학 문항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조금은 뒤로 미뤄두었던 지식형 문항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준비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수능 때까지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가 되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나의 약한 부분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잠시 잊어버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모의고사를 풀어본다는 건 전체 단원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훑어볼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매주 적어도 2회, 3회 내지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그 풀이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2022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자세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